안녕하세요. 부동산 논리정연입니다. 오늘은 돈 벌러 왔다가 200만원 물어낼 뻔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 책에 올라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번 시험 본 친구분들이 30회죠. 와, 제가 14회였으니까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그때 생각하면 참 풋풋하니 재미도 있고 했는데 전 아마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많은 상황을 겪어서 온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좋네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한참 설레고 기대한 것 부풀었을 텐데 준비 잘 하고 계신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빈번하게 겪을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들 잘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중개업 할 때 저는 자격증만 있으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는 게 중개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하시는 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뭐 친인척은 없었지만 옆집 아저씨 권유로 이제 제가 중개업을 한 건데 그분이 정말 잘 벌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거기 흐름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계약 하나 하면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러니까 난 당연히 500만 원 이상은 되게 쉽게 벌겠지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중개업 처음 권하신 사장님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그런 생각이나 꿈을 꾸기 마련이죠. 중개업을 하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으로 중개업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중개 시장에 와서 보니까 이 업무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공부하다 중개업을 시작하게 되니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지금 시작하시는 분 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면 상황 안 좋을 때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차량이 거의 있어야 되니까 차량 렌트비부터 뭐 생활비가 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개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객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계약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하는 한마디는 왕이 하는 한마디처럼 되게 굽실대기 일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매일 굽실대면서 일을 하다가 어느새 저를 보니까 제가 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을이 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 을이 지금은 누가 봐도 제가 되게 갑처럼 일한다 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진짜 고객한테 지금은 제가 저희 직원분들이 고객이 뭐 하나만 해주세요, 뭐 전구 이런 얘기 나왔다가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막 전구를 하나하나 갈아다 줄 정도로 정말 을로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고도 오히려 고객들이 더 전문가로 대우해주고 좋아해주고 더 잘해주는 그런 갑까지는 아니어도 좀 전문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일단 처음 중개업을 하면 누구도 감히 고객에게 소리를 크게 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을 리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 앞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얼음이 되어버려요. 하루는 동료 한 분이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는 잠깐 직원으로 다른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동료 한 분이 소리를 지르고 고객님 그건 절대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뭔 소린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냥 고객하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객은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었고 동료는 그건 안 된다면서 고객을 타일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통화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 동료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있었어요. 뭔 일인가 싶었는데 동료가 너무 화가 나서 묻지 못하고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있었는데 그냥 멀리서 듣기에는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인 것 같기도 하다가 저 동료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했어요. 계속 분쟁이 오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제가 그 동료에게 상황을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고객이 말도 안 되게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 고객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상황까지 제가 보고 했으니까 그러면 감정 싸움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 번호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이게 상황이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만약 감정 싸움이면 제3자가 껴들으면 오히려 상황이 풀리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객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동료하고는 감정이 좀 쌓여 있었어도 저하고는 다시 또 얘기가 잘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론은 동료가 계약한 물건지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다고 동료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계약 물건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 잔금을 치를 생각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 앞뒤 정황상 그 임대인이 그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가 자기 임의로 그 부분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에 응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죠. 그리고 100이면 99는 반환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동료의 중개 과실을 들어서 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계약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 동료가 부동산 중개업 시작한 지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자기가 제가 어렸을 때 중개업 시작했을 때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료는 끝까지 그 고객에게 그런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라고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런 말 했다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가 계약 해제를 원하는데 너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 계속 몇 번 여쭤봤는데 없대요. 그러면 녹음한 걸 가져와라 해서 녹음을 보니까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앞에 가면 평소에 내가 말한 것도 100% 내가 다 기억 못하죠. 근데 고객 앞에 가면 긴장해서 수시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까먹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제 자기 200을 물어줘야겠다 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은 이게 계약 해제 사유는 안 돼도 중개 실무자의 과실로 엮어서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근데 제가 그 고객하고 통화했을 때 이 고객은 솔직히 자기가 잔금할 돈이 없어서 계약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이것저것 상황을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둘러서 봤을 때는 그 내용이었지만 우리 동료의 중개 과실을 빌미로 삼아야만 자기가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직원을 계속 걸고 넘어가면서 요구했던 거더라고요. 자, 이 상황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제 영상 중에 고객에게 1시간 욕먹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 올린 거하고 좀 비슷해요. 고객이 잔금이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진 상황 똑같죠. 하지만 제가 1시간 욕먹었던 그 사건에서는 제가 중개 과실로 뭘 잘못한 게 없었고, 이번에 우리 동료가 했던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직원을 엮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 자, 중개업에서 과실이나 사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동료의 과실로 엮을 빌미를 제공한 덕분에 계약금 2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개업은 내가 잘해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1시간 욕을 먹는 일에 엮이기도 하고, 저처럼 내가 잘못해도 상대방이 상황이 좋으면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중개 실무 현장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저게 사고가 안 나기라고 하는 상황들도 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운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또 상대방 상황이 안 좋아서 사고로 터지면 엄청난 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는 동료가 잘못했는데 상대방 상황도 좋지 않아서 손해배상으로 엮여서 들어간 경우예요. 자, 중개업은 내가 바깥다시 간 사람이라 자부해도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는 소통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중개사고로 연결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동료가 200만 원을 물어줬을까요? 동료는 그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 해제 요청과 200만 원 반환 독촉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동료가 당장 돈을 물어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지인한테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자기 조금 가지고 있던 적금도 깨려고 돈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오지랖이 좀 넓다 보니 그 상황을 제가 도와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료는 200만 원을 갚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결 방법은 책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노하우는 따로 있고요.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 내용을 토대로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노하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구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해결한 방법은 책에서 확인하시고,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우리 부동산 논리정연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중개 실무자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에 수시로 마주합니다. 실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개 실무자는 동네 북이라는 말이 수시로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데, 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고객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전반적인 거를 다 기억하고 빌미를 제공할 만한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실무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면 좀 긴장하죠. 긴장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수시로 얼음이 돼요. 지금 처음 이제 30회 자격증 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하시겠죠. 자, 제가 이번 살에서 말씀드린 이 동료가 이 상황을 계기로 이제는 고객과 대화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되게 잘 집어가면서 그 말의 의미까지도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말을 내뱉게 되었어요. 중개를 시작하는 분들이 모든 중개사고의 시작과 끝은 모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긴장하지 않을 정도로 말하고 듣고 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전에 투입하세요. 자,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처음 보는 고객하고 고객 앞에서 내가 긴장을 얼만큼 하냐 안 하냐. 그런다면 이 동료처럼 몇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봬요.